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모두 평창으로 쏠려 있죠. 이 평창올림픽 그 자체도 관심사인데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마주하는 북한의 행보, 태도가 또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설마 했었는데 북한이 정말로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을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내일 보낸다고 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행보인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열병식이 있었는데 아주 조용히 치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자, 북한의 행보, 그다음에 평창 이후에 남북관계, 나아가서 북미관계 어떻게 될지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건강합니다. 예. 네. 목소리 들으면 건강해 보이죠. 요즘 북한 행보 어떻게 보세요?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상 외예요. 이렇게 김여정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좀 쉽게 보낼 수 없으리라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관심이 한쪽으로 몰리면 부담되거든요. 친동생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표단의 명단 발표하면서 제1부부장이라고 승진을 시킨 거죠. 그게 급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돼요? 결국 이제 김영남, 김여정 그리고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그다음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서열이 장관급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오, 네. 그래요? 정치국 후보 현역이기 때문에 당적 서열은 지금 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아까 백두혈통이라는 표현을 쓰였지만 저는 뭐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게 북한이 그 세습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논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잘 안 쓰지만 어쨌건 친동생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냥 집에서 일어나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당에서 중요한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지근거리에서 매사를 오빠를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고리죠, 북한에. 그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고리이기 때문에 내려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그중에 가장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 금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에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이 화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한번 얘기를 좀 시작해보자 하는. 그렇게 해서 김영남 위원장은 이 평창 올림픽에 기왕에 북쪽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바에는 이제 원수급으로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좀 그 홀대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 말 그대로 의전 중심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2015년 9월 3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 천안문 그 막루에서 쭉 중국 갔을 때 도열했었는데 그때 최룡해 그 비서가 가가지고 맨 끝에 서 있었거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왼쪽 줄 맨 끝에 서 있었는데 이거 뭐 남쪽에서 열리는 행사에 뭐 외국에서 대통령도 많이 온다 그러는데 기왕이면 우리도 좀 동등한 대접을 받자. 그런 김영남은 그런 의미고. 그런 의미가 또 깔려 있다고요? 김여정은 그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상당히 그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메신저로서 채널로서 보낸 거라고. 그럼 장관님,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언급했냐면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한다. 성과가 있을 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취지는. 그건 두고서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그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될지라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또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기대치를 높아가는 것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야기하는 또 이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수 쪽에서는
무슨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성과도 못 낼 텐데 뭐로 그렇게 회담에 그렇죠. 매달리느냐 구걸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다면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하고 예.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상회담하고 나서 별것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회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 제1부부장이 이번에 내일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하고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이 시사성 있는 얘기를 하고 네. 그러고 나면 그 준비를 위한 그 회담을 바로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이 이미 지금 1월 9일 날 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1월 9일 날 회담 끝나면서 군사회담도 하고 고위급 회담도 또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상을 또 시작을 해야죠. 혹시 그러면 리성건 그 평화통일위원장이 오는 이유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나중에 조명근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네.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네. 그 두 번째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소위 의제로서 그러면 지금 장관님 해석을 듣다 보니까 지금 수행단에 김성혜라고 하는 인물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그 회담에서 실무 접촉에서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회담 전문가로 이렇게 이제 그 알려져 있는. 통전부의 뭐 지금 국장인가 뭐 그렇다고. 통전부 직원이죠. 예. 그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판문점 회담에 나왔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는 것도 그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그 밑돌 정리 차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대남 전문가니까. 그 실무적인 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는 네. 회담 경험도 있고 회담 대표 경험도 있지만 또 제가 그 정부에서 활동할 때는 그 수행원으로 주로 수행원 내지는 보장성원이라고 해서 네. 뒷바라지 하는 그런 급이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 또 승진을 했으니까. 나이에 걸맞게 승진을 해서 국장이 됐는데. 예. 근데 그런 이제 통전부기 때문에 이리선권의 소위 그렇죠. 비석격으로 따라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예. 나중에 문재인 김여정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성권이 다 듣게 돼 있고 네. 또 나중에 그걸 종합해서 또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할 때 네. 하다못해 보고서 쓰는 실무 역할이라도 하려면 김성애 와야죠. 그러면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하나의 메신저로서 성사를 시키기 위한 메신저로만 한정해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상당한 정결권을 가지고 좋습니다. 합시다라고 하는 잠정 합의까지 도출할 수 있는 주역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글쎄 이제 그거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오빠가 네. 어디까지 그걸 맨데이트 그러니까 저 권한을 부여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그렇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네. 그럼 고위급 회담 엽시다.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좋지요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네. 거기서 뭐 정상회담 합시다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기는 그거는 그러면 좀 성질이 급하시네. 이게 중요한 관심사니까. 그래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김여정의 방남 이후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보낼 가능성을 보도를 했는데 일단 청와대는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근데요. 예. 특사라고 하는 것이 그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물꼬를 타야만 될 때. 그렇죠. 꽉 막혔던 물꼬를 타야만 될 때 특사가 시작을 해가지고 톱다운식으로 그다음부터 실무회담으로 연결되게 하는 수가 있고 네. 또 실무회담을 쭉 해왔는데 거기서 맥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매듭을 풀기 위해서 정상이 만나야 될 때 그 전에 그 정상회담을 합시다 하는 식으로. 해결사.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기왕에 고위급 회담도 했었고 네. 또 실무회담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뭐 예술단 오는 문제 그다음에 또 체육 선수단 오는 문제 다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박람회 이루어지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1월 달에 얘기한 정상회담 제2에 대한 네. 사실상 제2라고 봐야 되는데 제2에 대한 화답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실무회담으로 넘어가는 얘기 순서가 남아있죠. 그럼 장관님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중간 정리를 하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만남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개설되어 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 그 채널을 활용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실무 이제 절차에 들어가고. 그러면 되지 뭐 특사는 뭐로 보내요. 그건 그렇죠. 진짜 그건 뭐 옥상 오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어떤 그 과정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쭉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올림픽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해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원래 그러면 일정대로 올림픽 끝났으니까 이제 한미연합훈련 하자. 네. 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거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는 식으로 거절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필요 조건이 그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 패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그 시간 중에 어떻게든지 남북 간의 대화를 또 한번 고위급 회담 같은 걸 열어가지고 그래서 회담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을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1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남북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네, 맞아요. 알려주라. 네. 그 얘기는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식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되면은 군사적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꼭 군사적 행동은 선제 타격이나 무슨 그 유치한 얘기지만 코피 전략이니 이런 것은 아니고 네. 한미연합 훈련도 사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그럼. 거예요? 그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겁나는 훈련이에요. 예.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많은 그렇죠. 일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없는 살림에 그렇죠. 탱크 움직여야지 배도 자기들도 출격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비행기도 필요하면 떠야 되니까 기름 빵빵에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네, 없는 살림에. 근데 때문에. 일각에서 어떤 분석과 전망이 있으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게 오늘 열렸던 북한의 열병식인데 열병식을 여는데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열병식에 이래서 ICBM급의 어떤 이런 그 무기를 등장시키지 않아서 우리 쪽이나 미국의 성의를 보이면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아서 한미연합훈련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신 기자를 초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네. 자기네들이 나중에 편집한 장면만 몇 개 내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어쨌건 그걸 늦게 했다는 자체가 네. 이게 열병식 그러니까 건군절 열병식이 불러올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예.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했던 것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조심을 하는 걸 만약에 그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받아서 미국에 그럼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자라고 이렇게 발언력을 높일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되는 겁니까, 장관님? 글쎄 그렇게 하려면 또 미국의 또 이 반응을 좀 미리 주변 상황을 훑어가지고 정지 작업을 하는 체크를 해보고 그렇죠. 점검해보고 말을 꺼내야지. 예. 그거 한번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불속 이제 연기합시다 축소합시다 했다가 그게 아니야 하면은 그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요. 조심스럽게 예. 탐색을 해야 되는데 예. 어쨌건 미국이 그런 식으로 북한이 저런 식으로까지 조심하는 거 보면 미국한테도 메시지가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오면서 처음에는 북한한테 무슨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것을 강력하게 통보하기 위해서 간다? 예. 또는 북한이 나쁜 나라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원비와 아버지를 데리고 간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 방문길에 오기 직전에 기자들이 그러면 북한하고는 일체 대화도 안 하는 거냐 했더니 그건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북한이 지금 열병식 그 장면을 실황으로 공개를 하지를 않고 네. 편집을 해서 나중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펜스 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처음부터 자르지 않겠다. 예.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럼 외무성 국장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만날 대화할 생각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건 엄포고. 엄포라기보다는 우리가 구걸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쪽에서 만나자고 하면 우리가 못 만날 이유는 없지만. 그 얘기죠. 밀당입니까? 그렇지. 외교적인 밀당, 밀고 당기기. 자, 그럼 장관님의 지금 진단을 정리를 하면 특별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이런 도발 행위를 먼저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그렇죠. 북한이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짓을 많이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들을 상대로 해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군사적으로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되새으면 안 주려고 그래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 왜 했느냐. 빨리 지금 대화 협상으로 넘어가자는 얘기를 해도 지금 상대를 안 하니까 괄목상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여기서 미국이 갑자기 대북 강경자세로 돌아설 수 있는 차총수를 둘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은 할 줄 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무슨 김정일이 상당히 계산이 빠르다. 유엔 제재다. 주재 미국 대사. 무슨 레셔널이다 또는 클레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국에서 그런 용어를 쓰면은 괜찮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종북이 되고 이게 좀 문제 있어. 문재인 교수가 대통령 특보인데 김정은이 그런 합리적인 계산을 할 줄 안다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찬양고 업무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아니 미국에서 쓰던 용어예요 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북미 대화 채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다리를 놔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남북 간의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뒤에 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확실한 의중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미국 관련 발언의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이 정도 됐으니까 미국 간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 밑그림을 좀 그리는 협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그렇죠. 보증인이 되는 거죠. 북미 대화에 있어서 확실하게 되니까 이제 만나서 보증을 하려면 현장 검증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지. 그렇죠. 그게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장관님께서 지금 쭉 전망했던 게 100%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이 거의 절대 다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야 됩니다, 장관님. 아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예상외예요. 이렇게 김여정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좀 쉽게 보낼 수 없으리라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관심이 한쪽으로 몰리면 부담되거든요. 친동생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표단의 명단 발표하면서 제1부부장이라고 승진을 시킨 거죠. 그게 급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결국 이제 김영남, 김여정 그리고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그다음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서열이 장관급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요? 정치국 후보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적 서열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아까 백두혈통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보낸 거라고. 그럼 장관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언급했냐면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한다. 성과가 있을 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취지는. 그건 두고서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그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될지라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또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기대치를 높아가는 것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야기하는 또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수 쪽에서는 무슨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성과도 못 낼 텐데 뭐로 그렇게 회담에 매달리느냐 구걸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다면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상회담하고 나서 별것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그런 회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북한이 세습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논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잘 안 쓰지만 어쨌건 친동생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냥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네. 당에서 중요한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지근거리에서 네. 매사를 오빠를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고리죠, 북한에. 아, 그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문고리이기 때문에 내려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예. 그중에 가장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 금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죠. 기자회견에서. 네, 기자회견에서. 네. 거기에 대한 지금 이 화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한번 얘기를 좀 시작해보자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러세요? 김영남 위원장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모두 평창으로 쏠려 있죠. 이 평창올림픽 그 자체도 관심사인데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마주하는 북한의 행보, 태도가 또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설마 했었는데 북한이 정말로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을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내일 보낸다고 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행보인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열병식이 있었는데 아주 조용히 치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자, 북한의 행보, 그다음에 평창 이후에 남북관계, 나아가서 북미관계 어떻게 될지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건강합니다. 네. 네. 목소리 들으면 건강해 보이죠. 요즘 북한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올림픽에 기왕에 북쪽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바에는 이제 원수급으로 보내가지고 네. 가가지고 좀 그 홀대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 말 그대로 의전 그렇지. 중심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2015년 9월 3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 천안문 그 막루에서 네네네. 쭉 중국 갔을 때 도열했었는데 네. 그때 최룡해 맞아요. 그 비서가 가가지고 예. 맨 끝에 서 있었거든. 네,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왼쪽 줄 맨 끝에 서 있었는데 네. 이거 뭐 남쪽에서 열리는 행사에 뭐 외국에서 대통령도 많이 온다 그러는데 기왕이면 우리도 좀 동등한 대접을 받자. 그런 김영남은 그런 의미고. 그런 의미가 또 깔려 있다고요? 예. 김여정은 그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네. 상당히 그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메신저로서 채널로서